네, 울티마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 그리고 간밤에 시장 상황이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3%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은 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어제 오전 개장할 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쉬어가는 구간에서 그렇게 겁낼 필요도 없고, 이미 지난 3월 19일 날 우리 시장 그 하락을 끊어주는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간 싸움에 들어가는 어떤 상황이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정부의 정책들에 의한 어떤 종목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이 어제 미국 시장의 그 상승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은 악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19의 악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연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이제 서로 혼조하는 어떤 가운데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에 시선을 두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인데요. 시장은 항상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호재를 보는 것인가 악재를 보는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지난주 이제 시장이 급격한 어떤 급락세를 보일 때 미국의 연준의 무제한 어떤 보험적 완화 같은 양적 완화 같은 어떤 재료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이 이어졌던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수급적인 어떤 측면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료가 늦게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악재와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간에 힘겨루기를 한다면 결국 누가 이길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고 경기 부양책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고 그게 실제 실물 경제에 반영이 증가가 된다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색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완화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고 있고 그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저조한 실적들 경제지표 둔화 대표적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악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은 이미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 각국 정부에서 푸는 자금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아니라 어제 미국 시장도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유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18.9불을 어제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9불대까지 떨어졌다가 20불대로 마감을 했는데요. 18.9불대가 깨지면 13.4불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미국입니다. 결국 사우디와 러시아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조치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부각시켜주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연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유가는 하단에 18.9불대에서 지지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기 힘들겠죠. 당분간은. 그러나 아무튼 유가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방어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 시장은 현재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기세등등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소독제, 그다음 진단키트, 이제 백신 치료제, 그리고 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계약이 연기되는 어떤 부분들,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거세게 전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재료가 좋았을까?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시장 내에 출회되어야 되는 매물들이 한꺼번에 정리되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대기자들이 한순간에 반강제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들로 인해서 소량의 매수세만 유입되더라도 매물 압박받지 않고 매물의 공백에 의해서 가격의 급등 현상들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과 달리
시장의 그 종목들의 움직임들 대부분이 상당수의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시장으로서 유입되고 있는 고객의 탁금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용융자 금액이 고객의 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가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적으로 볼 때 10% 초반대, 이번에 14%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신용융자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고객의 탁금과 시가총액 간의 그 비중인데요. 우리 주식시장의 고객의 탁금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1.5%가 평균치였습니다. 보통 1% 초반대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1998년도에 고객의 탁금이 3조대에서 10조대까지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100조대 수준이었으니까 100조에서 200조 올라가는 상황. 고객의 탁금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 초반대 움직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으로 고객의 탁금이 급증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 고객의 탁금의 비중이 4% 정도 됩니다. 19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어떤 수치고요. 반대로 주식형 수익증권, 소위 말하는 펀드요. 주식형 펀드 쪽에 주식형 펀드가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7년, 8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자금이 2년 동안 110조가 유입되면서 전 국민의 펀드 열풍이 불었을 당시에는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평균은 8%. 근데 지금 현재는 몇 %냐면 6%까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1.5% 정도 수준의 고객의 탁금이 현재 4%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시장 지배력이 훨씬 높아졌다. 즉 따라서 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간다. 최근에 물론 개인들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들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고 개인들의 운신의 폭이 크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월등 유리하고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볼 때 고객의 탁금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을 당시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주 거세게 전개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도 당시에도 고객의 탁금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5%까지 올라오는 일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물론 그때 당시 나스닥의 인터넷 관련주의 열풍이 우리 시장에도 연결되면서 IT 종목들 급등하고 2000년 IT 버블이 무너진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IT 종목들이 버블을 형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었던 거거든요. 재료와 자금이 같이 맞물릴 때 시세가 분출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거세게 전개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고 해결될 이후에는 그럼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다른 종목들도 결국 움직이게 되겠죠.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 장중 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단순히 기술적,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이제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일정 수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느끼고 매도를 하게 되고 또 저가 매수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웬만해서는 차트에 보여지는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지 않는 게 지금부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추세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요.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진 현상들이 불거지게 될 겁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잠시 단기적인 매매로 대응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업 내재 가치도 있고 성장 논리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업황의 모멘텀과 자금이 같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울티마 시스템, 추세 추정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 추세가 시작되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 이미 상승한 종목들 추세가 잡혔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저희 시스템은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함께하면서 추세를 소위 말해서 추세를 타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9시에 장중 공개 방송에 추세 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황 모멘텀이 현재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이제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고요. 대표적으로 RFHIC, 42,000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2,000원을 넘어서야만 이 시세가 만들어지고요. 42,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44,000, 1차적으로 44,700원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 이제 KMW, 오일솔루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72,0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72,000원 이제 넘어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83,800원까지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에클론 38,600원까지 매수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650원을 넘었으면 46,000원까지도 이제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맥스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 한국콜마도 현재 굉장히 다져간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중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75,100원까지 매수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75,100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 87,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36,450원까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역시 그 가격을 넘어섰을 때 43,650원까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